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화교육 온라인 강의 6번째 시간 한글 문서 꾸미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림이라는 개체를 이용해서 그림의 스타일을 적용하고 그림의 효과를 넣어보는 학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표를 만들어서 몇 가지 간단한 편집을 하는 공부를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잠깐만 복습해 드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이미지를 불러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림이나 사진 파일 또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한 이미지 등을 이용해서 불러오면 됩니다. 저는 몇 개의 사진을 더 다운로드를 받아놨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러한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개체를 선택했을 때 그 개체에 해당되는 도구들이 항상 상단에 표시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부분 표시가 되는데 그 중에 우리는 강의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스타일의 그림 스타일을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저는 이걸로 해볼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옆에 효과 메뉴에 가서 지금 현재 그림자가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뒤쪽에 이렇게 그림자가 넣어져 있는데 그림자 위치를 뒤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반사를 한번 해볼까요? 반사는 물에 비치는 듯한 그런 이미지죠. 네, 반사해보고 옅은 테두리도 해보고 그래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다양하게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표를 만들 때는 입력에서 표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또 표 만들기 메뉴를 직접 클릭을 해서 여기에서 임의의 값을 내가 직접 입력하고 만들기를 눌러서 네, 지금 잠시만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 버려서 다시 한번 할게요. 표 만들기. 자, 여기에서 너비는 150이고 높이는 20, 줄은 4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만들기라면 이렇게 똑같은 거에
비슷한 형태의 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어떤 크기가 정해진 표를 만들 때는 메뉴에 가서 직접 선택을 해서 만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표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표를 만든 다음에 표 너비와 높이를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키보드의 컨트롤 키와 방향 키, 화살표를 가지고 아래로, 위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조절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리고 셀을 합치는 방법, 셀 합치기도 마우스 오른쪽에 보면 있고 또 어디에 있다고 했나요? 위쪽에 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위쪽 메뉴, 여기에 보면 셀 편집, 여기에 해당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럭을 지정을 하게 되면 셀 합치기가 나오죠.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의 셀로 이렇게 합쳐 볼 수 있겠고, 한 번 더 해보면 이렇게 방금 합쳤던 셀을 다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셀을 한번 나눠 볼게요. 둘, 칸둘,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들 했었고, 그리고, 여기에 배경을 넣는 방법, 또, 셀 안에 그림을 넣는 방법, 캡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표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몇 가지 표 편집하는 것들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린 다음에 표에 관한 사항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미리 조금 작성을 해왔는데요. 보시면 텍스트 작성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서 미리 좀 작성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이 표는 제가 엔터키를 눌러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개치가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표 자체가 하나의 큰 글자로 되어 있어서 커서가 이렇게 생기고 엔터나 위로 버튼 이런 것으로 조절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표는 이렇게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서 문서 안에 사용될 때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해봤고 우선은 표 안에 지금 글씨들이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조금 고치고 가볼게요. 크기를 좀 키워봤고요. 네, 진하게 좀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셀 합치기를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정렬도 해볼까요? 여기는 표의 어떤 그 제목과 같은 구실을 하기 때문에 크기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그리고 색상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합치기, 셀 나누기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번에는 여기에 색깔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보통은 여기에 단색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오늘 그라데이션을 한번 넣어볼까요? 수평으로. 이 그라데이션이 적용되는 것은 미리 보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우리는 가로로 넣을 거기 때문에 수평을 선택한 다음 설정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들어갔고요. 표 안에서 텍스트 정렬을 마저 했고, 여기도 셀이 합쳐져야 되겠네요. 보니까. 네, 이렇게. 그리고 앞번에 했듯이 우리가 그림을 하나 넣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림을 셀의 배경으로 넣는 것도 있겠고, 셀 테두리 배경으로 가서 우리가 배경에 그림을 선택하고 내 문서에 들어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선택을 해서 셀의 크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넣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했었고, 이렇게 넣는 방법 말고도 그림으로 불러서 우리 개체 넣듯이 이렇게 넣어서, 이것은 배치가 맞지 않아서 그렇죠. 배치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맨 앞으로 위치를 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표에 이미지나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이었고, 필요한 곳에 이렇게 넣으면 됐었고요. 보충적으로 또 빠뜨렸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냐면, 표에는 이렇게 외곽선들이 있는데요. 자, 표 테두리에 관련해서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셀 테두리 배경으로 가셔서 테두리를 아래쪽에 이중선을 넣어 볼 건데요. 이중실선을 선택하고, 우리는 아래쪽에 넣을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렇게 넣겠다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선색도 바꿀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는 큰 의미는 없겠지만 붉은색으로 바꿔보고,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기에 편하시도록 약간 바꿔볼게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굵게 쓰이는 일은 거의 없는데요. 그러면 이 셀의 하단에 줄이 이중 실선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 전체 표에 이번에는 여기에 테두리와 이곳의 테두리 선을 한번 없애 보겠습니다. 자, 이 역시 어떻게 하냐면 셀 테두리 배경에 가서 이번에는 선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선 없음을 선택하시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네, 깔끔하게 선이 없어졌네요. 주로 표에서는 이렇게 셀의 배경을 넣는다든지 테두리를 편집을 한다든지 표 내부 정렬,
이러한 것들이 문서에 자주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진대회나 자격증 시험지를 보면 여기에 더해서 캡션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캡션은 설명드렸듯이 개체 속성의 여백 캡션에서 위쪽으로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서 어떤 표 캡션 내용을 넣었다고 했을 때 정렬을 하고 더 필요한 편집이 있으면 한 다음에 네, 이렇게 꾸며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대각선에 관한 것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대각선도 셀 테두리 배경에 있습니다. 대각선을 넣기 위해서 이 셀을 잠깐만 칸을 나눠 볼게요. 자, 칸을 나눴고요. 이 칸을 이동을 할 때는 이렇게 셀의 그 가장자리 선에 마우스 커서를 가까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커서는 이 모양인데 이렇게 양쪽에 화살표가 생기면서 너비를 조정할 수 있는 이러한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럴 때 눌러서 필요한 만큼 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 또 어떤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컨트롤과 방향키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아까 테두리를 없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각선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 왼쪽 테두리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대각선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네. 표의 대각선은 셀 테두리 배경에 가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교재를 보니까 여기에 글맵시와 그리기 조각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교재에 있는 대로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기 마당에서 앞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꾸러미들이 많이 있고 플립아트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얼른 검색이 안 될 때는 이곳에 해당 조각의 이름을 비슷한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관련된 조각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이 조각을 가져다 쓸 건데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불맵시가 들어가 있네요. 불맵시도 우리가 했었습니다. 이곳에서 불맵시를 눌러서 내용을 입력을 할게요. 모양을 나비 넥타이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글씨는 고딕체로 해볼게요. 네. 일반적인 글맵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앞번에 우리는 글맵시 할 때 무엇을 했었냐면 글맵시에도 역시 스타일이라는 메뉴가 있고 여기에서 하나를 골라서 해봤어요. 또 오늘은 교재에는 지금 이 색상으로 나와 있지만 네. 저는 이걸로 해볼게요. 글맵시 10번. 현재 이 글맵시는 그림자는 없는 상태네요. 그리고 파란색과 녹색 계열의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알 수 있을까요? 개체 속성에 가면 채우기에 푸른색과 녹색 계열의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글맵시의 그림자는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 시간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같이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 만들어서 여러 가지 편집하는 방법과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더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표에 관한 내용들은 이 정도 하시고요. 예. 혹시 더 필요한 내용이 있거나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문서를 꾸미다 보면 표와 함께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차트인데요. 자, 차트는 어디가 있냐면 네, 표에도 이렇게 차트가 있습니다. 표에도 차트가 있기는 한데 네, 입력에도 있고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기본 차트 모양이 나오는데요. 네. 구성을 조금 바꿔서 네, 가지고 와 볼게요. 될까요? 또 아래로 내려가 버렸네요. 음,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밀려서 네. 자, 입력에서 차트를 누르게 되면 기본 이런 세로막대 차트가 생기는데요. 현재는 어떤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열 1, 2, 3, 4, 행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트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통계를 낸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변화를 알아본다던가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그래프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차트에 데이터는 어디서 입력을 하냐면 차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위쪽에 데이터, 편집, 행렬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데이터를 입력을 할 건데요. 데이터 편집을 누르게 되면 이러한 창이 뜨게 되고 여기에 우리는 해당 내용들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3개 정도만 해볼까요? 11는 지우고, 네. 세 개 정도만 해보고, 여기도 3줄 정도만 해볼게요. 너무 많으면 저희가 입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 참고하시고, 계획, 그리고 교재는 저희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2010 교재입니다. 대부분의 버전의 차이는 있지만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은 동일하고요. 약간의 도구와 메뉴 위치 정도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한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다 입력을 했고요. 입력한 다음에 적용을 눌러 볼게요. 자, 내용이 우리가 입력한 내용으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확인 누르고 나가 볼까요?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간단한 세로막대 차트를 지금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차트 형태를 조금 바꿔볼까요? 차트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많은데 이곳에 가면 차트 형태들이 이렇게 있고 차트 역시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화려하고 예쁜 차트로 꾸밀 수가 있겠고 그리고 차트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차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할 메뉴인데요. 네, 이 도구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세로막대인 이 차트를 가로막대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묶은 가로막대형, 누적 가로막대형 이렇게 커서를 가까이 대면 그 차트들의 이름이 이렇게 도움말로 뜹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기본 묶은 가로막대형을 해볼게요. 예. 아까 반대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었네요. 차트를, 내가 원하는 차트를 선택을 할 때는 차트 유형에서 이렇게 원형으로 바꿔볼까요? 또?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아니면 이제 분산형, 네,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겠는데요. 네, 차트 유형은 여기에서 바꾼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에도 다른 그리기 개체나 도형처럼 어떤 표, 개체 이런 것처럼 스타일이 있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지금 단순하고 평범한 차트인데 스타일을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여기에서 차트 스타일 8번을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스타일을 고르면 되겠는데 이거는 약간 둥근 스타일이네요. 그리고
외곽선이 있는 차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원하시는 스타일을 선택을 해서 차트의 모양을 바꿀 수도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했는데 축에 있는 이 항목과 축에 있는 이러한 항목과 혹은 범례라고 불리는 여기 항목이 서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까 우리가 봤던 데이터 편집이 있는 그 도구 탭에 가시면 행하고 열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행열을 전환을 해주시면 이렇게 범례와 축의 목록들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차트에 자세한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속성을 가장 자주 이용을 할 건데 차트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차트는 제목이 위쪽에 위치하지요. 그래서 위쪽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차트 제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를 차트 제목을 클릭을 합니다. 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제목 모양이라고 나오고요. 여기에 글자라고 되어 있는 탭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제목을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글꼴을 여기에서 글꼴도 편집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글자 색도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배경은 뭐냐면 제목을 쓴 다음에 그 제목에 대한 배경색이 들어가는 것이죠. 우선 배경을 넣지 않고 글자만 적용한 상태로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제목이 들어갔는데요. 자, 제목이 조금 작습니다. 크기가. 그래서 글자 크기를 조금 키우고 여기에 색을 하나 살짝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글자에 음영이 들어간 것처럼 차트 제목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목 모양은 이곳에서 편집을 하시면 되겠고, 제목에 선을 넣을 때도 여기에서 선을 설정을 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차트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범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오른쪽에 범례가 위치한 차트도 있지만 아래쪽에 대부분 위치를 하죠. 그래서 범례의 위치를 바꿔 볼게요. 차트를 클릭을 하고
범례를 누르게 되면 아래쪽 표시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범례가 아래쪽으로 이동을 했네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우리는 차트의 축에 있는 이 값과 축의 제목을 입력해야 하는 때도 있는데요. 축 제목을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축은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는 가로 항목 축이고 세로 항목 축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가로막대이냐 세로막대이냐에 따라서 바뀌겠죠. 네. 세로막대일 경우에 일반적으로 가로 여기가 가로 항목, 세로 항목 이렇습니다. 이것은 가로막대 차트이기 때문에 반대로 돼 있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차트를 클릭을 하고 제목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세로 항목축을 선택을 하고 글자를 보이게 할게요. 보이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네, 세로 항목축이기 때문에 글자 방향은 세로로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금기라는 제목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가로 네, 여기는 수량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수량 자, 이렇게 설정을 하면 가로 축과 세로축에 이러한 제목들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 있는 축의 값을 변화를 좀 시켜 볼게요. 현재는 0에서 160까지 지금 수량이 나와 있는데요. 이곳을 수정을 할 때는 축 모양에 가서 비례 탭을 누릅니다. 비례 탭을 누르면 자동으로 꾸밈에 표시가 되어 있을 건데 이 표시를 해제를 하고 최소값은 0으로 시작을 해서 최대값이 지금 160으로 되어 있는데 큰 눈금선이다 하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이 8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을 4개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60까지의 값이 고분선 4개로 나눠지면 한 눈금선당 40의 값이 나오겠죠. 네, 설정을 하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가 값을 수정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방금 했던 축의 모양의 비례 탭으로 가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트가 어느 정도 이렇게 모양이 갖춰졌네요. 그러면 차트에도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차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맨 바깥쪽 부분이 선택이 되고, 그리고 또 살짝 안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각각 이렇게 클릭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선택이 됐죠? 여기, 네. 여기는 분명히 우리가 차트를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이 영역과는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바깥 부분에 여기는 차트 영역이 되겠고, 여기는 그림이나 벽면 영역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배경색을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차트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개체 속성에도 마찬가지로 이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개체든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성 메뉴도 반드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차트 속성에서 이러한 메뉴들도 적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배경을 한번 넣어 볼까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배경은 차트 배경입니다. 지금 선택되어져 있는 저 영역이겠죠. 그라데이션은 하나 넣어볼까요? 아까 우리가 선택을 해놨던 푸른 계열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안쪽 영역이네요. 네. 여기에 이렇게 배경이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저쪽에 차트 속성에서 바닥과 벽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게 지금 조금 흐릿해서 잘 안 보이니까 조금 진한 색으로 다시 해보고, 네. 그리고 바닥과 벽을 구분이 잘 되게 조금 빨간색, 조금 진할 것 같긴 한데 네, 너무 진하네요. 분홍색, 예,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여기가 옆면이죠. 그러니까 차트에 그래프가 위치해 있는 면인 거죠. 정면, 옆면. 그리고 여기가 차트 배경이 되겠습니다. 개체 속성을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마찬가지로 본문과의 배치가 있겠고, 그리고 차트의 크기를 여기에서 조정을 해서 우리가 조정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살짝 커졌죠? 크기는 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배치가 현재는 어울림인데 나머지에서 선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백 캡션은 차트가 어떤 글자나 표와 다른 개체들과 어우러질 때 그 개체들과 어느 쪽을 어느 만큼
이렇게 거리를 두고 배치를 할 것인가를 설정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차트에 관한 이 개체 속성 메뉴도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하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봤고,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 기본적인 차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차트 만드는 방법과 편집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저장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유형의 차트를 하나 정도 더 해보고 새로운 내용으로 또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